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은 매우 공허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이 약한 상황에서 아시아 견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속빈 강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이 약한 상황에서 아시아 견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원조 자금 확대 또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0%대에 불과할 정도로 그 국민 대표성이 매우 낮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은 20년 전으로 급속히 후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내후 외환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아시아 주도국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판타지 소설에 불과합니다. 자고로 수신제가 한 연후에 치국 평천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권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은 또한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개방만이 능사인지 심각히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국가적 중대사인 통상협상을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또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한미 FTA에 못지않은 졸속 협상으로 국론 분열만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정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시아 외교를 잘하기에 앞서서 당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남북관계를 먼저 잘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추경 예산안 규모를 20조에서 30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의 추경 예산 편성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복지 예산과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예산을 위한 재정 지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부 여당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 부자 감세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야당은 일자리 예산과 복지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묵살해 놓고 새롭게 일자리 예산과 내수 확대, 구조조정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태도는 쉽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야당과 국정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한 치 앞을 못 보는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또한 올해 예산안을 2% 경제 성장률을 전제로 해서 짰습니다. 하지만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마이너스 성장을 알면서도 예산안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벌써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성장이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성장률만큼 세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만수 전 장관은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예산을 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지금 맡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정 위기를 심화시켜서 결국 국가 파산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추경 예산을 편성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해법은 단 하나입니다. 시멘트 예산과 국방 예산, 특히 외화, 무기 예산을 전액 동결해서 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재정 위기를 막고 서민 경제와 내수 확대를 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중에서 잘못 집행되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단지 대부분을 기업 구조조정 예산에 투입한다면 이것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추경 편성이 될 것임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입니다.